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표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깨하는 시간 2024학년도 고색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두 점 A, B 사이의 거리가 5가 되게 하는 모든 A 값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두 점 사이 거리 구해가는 공식을 학습했는지 점검하는 거죠. A-3 제곱 그 다음에 2에서 1을 또 빼니까 3제곱 이렇게 쳐야 되겠죠. 이게 제곱제곱이니까 25 이런 형태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A-3의 제곱은 25에서 9를 빼는 거가 16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마이너스 16 이렇게 쳐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모든 근의 합을 물어봤으니까요. 근과 계수의 관계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6입니다라고 곧바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좀 A-3 결과는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놓고 풀어도 좀 가능한 얘기인데 뭐 이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한 표현을 하려고 이렇게 좀 이양시켜 놨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 가면서 2차 방정식 이론이랑 연결시켜서 풀이하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점에서에 대해서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를 물어봤습니다. 외부 쪽 공식을 물어본 거죠. 2-3 이렇게 처리됐고 x 좌표 할 때 2대 3 이런 형태로 해서 뭐 크로스 형태로 곱하면 되죠. 2, 3은 6 빼기에 플러스 6 이런 형태. 그 다음에 2-3 처리해 주겠고 y좌표 이번에는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2, 6, 12 빼기 그 다음에 3, 1은 3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2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9에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가요? 해서 좌표를 구하면 되겠죠. 이렇게 될 때 b-a를 해라 마이너스 9 그럼 또 다시 플러스 12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내분점, 외분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평면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이니까 철저하게 학습 잘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3차 방정식이 한 근이 1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두 근 합 이렇게 물어봤죠. 뭐 한 근이 1이라고 했으니까 가볍게 1을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a 플러스 4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a 값은 얼마가 되는가요? 5에다가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이때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근과 계수 관계점 생각하면 되죠. 세 근의 합 이렇게 처리해주면 마이너스 a 돼서 이 결과가 3 이렇게 처리되는데 한 근이 1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두 근 이렇게 되면 두 근의 합은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2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뭐 근 주어져 있으니까 a값 미지수하나 구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고 그 다음에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이런 내용을 이용하면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루트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x 플러스 3의 제곱이니까 루트 n에서 제곱되는 것은 절대값으로 이렇게 풀려가는 거죠. 절대값이 4보다 작거나 같다 풀려가는 내용으로 이 완전 제곱식을 처리해가는 과정이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x 플러스 3 범위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최종 범위를 구해야겠는데 이건 그냥 개수 구해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뭐 정답 형태로 하지 않아도 처리가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0, 1, 2, 3,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개수가 되는 거죠. 그런 거니까 8개, 9개입니다라고 풀이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x값을 이렇게 뭐 범위를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마이너스 7 7하면서 3을 쓰면 안 되죠. 마이너스 7 범위 그 다음에 1 이런 형태로 해서 범위 처리해가지고 양쪽 다 들어가면 이제 뺀 다음에 더하기 1 해서 9개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거 이렇게 좀 풀이해도 되는 거니까요. 이런 내용 좀 참고해가지고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연립 2차 방정식의 해를 좀 물어봤습니다. 1차 부분도 있고 2차가 돼 있으면 1차를 대표하면 되죠. 3x제곱 빼기 y는 1-2x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대입해서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3x제곱이 되어 있겠고 여기가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x제곱에 x제곱 플러스 4x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에다가 이 형식을 마이너스 3에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이런 형태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이제 x값이 1하고 x값이 3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고요. 이때 이제 y값을 구하게 되면 x값이 1이 되게 되면 y값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겠고 x값이 3이 되버리면 y값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뭐 더하기 했을 때 최대가 될 때는 위쪽 더하기 해서 0입니다라고 풀이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차 연립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풀이법이 이제 중요한데 요게 이제 1차식이 좀 나와 있다면 요 부분들 2차에다 이렇게 대입해서 풀어가는 방법이 바른 풀이법이니까 이런 내용 좀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고 x축에 있는 점의 좌표를 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축을 접으면 1,1, 3,3 이겠나요? 두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가 되려면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 형태의 이 점들 중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x축에 있는 점이니까 P점이 이곳에 있다. 이렇게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1하고 3,3 이렇게 점 처리됐으니까 중점은 뭐 2,2가 되겠고요. 요 기울기가 지금 1이니까 우리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좀 생각하면 되죠.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뭐가 들어가요? 4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때 이제 x 절편 이렇게 구해가는 거니까 y에다 0 집어넣어서 좌표 자체는 뭐 4,0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죠. 4,0입니다라고 풀 수가 있겠습니다. 더하기 하면 물론 4 이렇게 답해가면 되겠죠. 두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되면 이제 수직 이등분선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아이디어를 기억하면 효율적인 풀이가 가능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도록 하는 모든 상수 a 값의 곱을 물어봤습니다. 세 점이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게 되게 되면 기울기가 이제 같은 거죠. 기울기 일치 이런 내용을 이용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2-1분의 a-1 처리해주면 되겠고 a-2분의 10-a 해서 구해가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곱하기 주면 a-1, a-2는 10-a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가요?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 처리되겠고 10-a 처리되는 거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에다가 그 다음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역시 또 근과 계시 관계 이런 부분을 좀 이용하게 되면 곧바로 마이너스 8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 한 직선이 있다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기울기 일치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풀어간다. 이렇게 풀어가는 아이디어만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직선과 평행하고 0,5를 지나는 직선 기울기가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근데 이 점이 또 y 절편에 해당하는 거니까 곧바로 이렇게 직선 방식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원점 사이 거리 물어봤죠. 2x 플러스 y 플러스 5는 0 이렇게 만들어 놓고 0,0에서부터 거리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루트 2제곱 1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여기 옆에 개수들 그 다음에 00을 대입해주면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루트 5분의 5 돼서 약분하니까 루트 5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제곱해서 정답은 뭐 5라고 써가면 되겠죠. 자, 일단은 뭐 평행해다라고 했으니까 기울기 유지하고 그 다음에 점지라는 건데 y 절편에서 직선 자체를 좀 가볍게 구했고요.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 부분들은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니까 절대 잊지 않고요. 잊지 말고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풀이에 적용해 가야 되겠습니다. 3차 방정식이 한 흑은을 오메가라고 하겠습니다.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1은 0, 뭐 이런 게 좀 만족하겠고, 이 부분들은 저기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이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해서 요 2차 부분에 대한 이런 식들 좀 잘 이용해야 되겠죠. 주어진 부분들 오메가 분의 오메가 마이너스 1의 제곱 처리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오메가 마이너스 1 이런 부분들 이항시키게 된 거니까 이게 오메가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오메가 4제곱 오메가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약분해서 오메가 세제곱이 되겠죠. 그렇게 처리되면 가볍게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 2차식 부분들을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좀 식 변형해가는 이런 과정들이 좀 풀이의 핵심이니까 이렇게 중요한 특징들 좀 잘 살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세 점 A, B, C를 곡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넓이를 2등분하고 B를 지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런 직선이 또 A, 3을 지날 때 상수 A 값을 물어봤습니다. 좌표를 좀 이렇게 쓱 표시해가지고 A, B, C 이렇게 처리되는데 B를 지나면서 넓이를 2등분 하려면 중점을 지나야 되잖아요. 이런 내용을 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3,5, 1,1 5,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요 중점을 지나려면 이제 AC의 중점에 해당하는 거니까 8에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었죠. 4에 2 해서 4,2를 지난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직선이 이제 A,3 이렇게 지난다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런데 이런 건 쉽게 좀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y좌표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 이제 똑같은 기울기로 해서 쭉 눌러서 이제 y좌표가 되는 부분들 이렇게 처리해가면 좀 되는데 뭐 이게 좀 여의치 않다면 뭐 기울기를 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4-1 3분의 그 다음에 2-1 이렇게 처리해진 부분들 a에서 빼게 되니까 a-4분의 3-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a-4 값이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7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큰 흐름들 이게 뭐 똑같은 b라서 그죠? x 값이 이렇게 3만큼 증가할 때마다 y 값이 이제 일씩 증가해 가서 y 값 3 되는 부분 이렇게 좀 찾아도 되는데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죠. 더 중요한 것은 넓이를 좀 이등분한다라고 됐을 때 b점을 지나면서 넓이 이등분하려면 AC 이제 중점을 지납니다라는 사실, 이 사실 자체를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이걸 이제 문제에 적용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좀 물어봤습니다. 2차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나요? 근데 항상 0보다 커야 되나요? 그럼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좀 위로 올라가야 되는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K 값이 0보다 좀 큰 그런 모양이 돼야 되겠고, 판별식을 좀 넣으면 되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K 제곱 마이너스 K에다가 플러스로 바꿀까요? 이 K 마이너스 12 이렇게 0보다 작다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아이쿠 갔다가 들어가네요.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처리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3k 제곱 마이너스 12k 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그럼 이제 3k 공통의 되겠습니까? k-4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해주면 되니까 k 값은 원래는 이제 0보다 커야 되는데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동시에 생각하죠. 0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정수 개수를 좀 물어봤죠. 정수 개수 물어봤으니까 뭐 4개입니다. 답해가면 되겠고요. 원래 이게 2차 부등식이라는 표현이 없으면 여기 k 값이 0이 되면 12가 돼서도 성립하는 거라서 k가 0일 때도 성립하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문제에 또 2차 부등식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뭐 k 값이 0이 아니다 이런 전제 조건 붙어 있는 거 이런 것 좀 꼼꼼하게 고려해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마지막에 또 이게 부등호 풀었을 때도 0이 빠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좀 신경 써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세 점 A, B, C에 대해서 B, C의 수직이등분선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수 A값 물어봤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좀 뜻 파악을 좀 이렇게 처리해주면 수직이등분선인데 원래는 이제 무게중심을 중선을 해야 되는데 그죠? 수직이등분 이렇게 처리해 주려면 B, C의 수직이등분선이라고 했죠? 그럼 이제 좌표 자체가 어떻게 되는가요? 2에다가 1에다가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A점을 좀 지나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BC 기울기도 구해야 되겠군요.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3-1 4분의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기울기가 3분의 2가 되겠고 x 마이너스 1 요점을 지나는 거죠. 마이너스 1은 이렇게 해서 직선의 방식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3분의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6의 8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10,a를 지난다 이렇게 되니까 a라는 것은 3분의 20 마이너스 8 그러니까 3분의 12 4입니다 라고 해서 a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부분들 수직이등분선 수직이등분선하고 무게중심하고 좀 다른데 무게중심 중선 그어야 되는데 그죠? 그 점이 무게중심 지난다는 얘기는 이게 결국 연장선상에서 A를 좀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니까 왜냐면 여기 중점이거든요. 중선 부분하고 이제 수직이등분선하고 겹쳐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에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어쨌든 뭐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 방정식 중점하고 기울기 이용해서 구해야 되겠고 이 점이 또 A점을 지난다 이렇게 풀어가는 거니까 수직 이등분선 구해가는 식은 확실하게 학습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센과 고색고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C점 ABC, OAB가 주어져 있습니다. 꼭지점은 삼각형에서 각의 이등분선이 OB와 만나는 점 물어봤습니다. 좌표를 뭐 대략 표시하게 되면 OAB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각의 이등분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각의 이등분선의 중요한 특징이 있죠. 일단 O의 길이를 좀 이렇게 표현해보면 가볍게 5가 되겠고 AB 길이는 어떻게 되는가요?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6제곱, 8제곱 이렇게 처리되니까 10이 되네요. 됐죠? 길이비가 5대 10, 1대 2가 되죠. 그렇게 되면 만나는 점 자체가 1대 2 내분점이다라는 사실이 요 B를 이용해서 이제 풀어간 요 사실은 이제 각이등분선의 가장 중요한 정보죠. 요 내용을 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OB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니까 3분의 9 이렇게 쳐주면 되는가요? 그 다음에 원점 자체는 좀 뭐 0,0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연산할 게 없죠. 그 다음에 여기 3분의
또 얼마가 됐습니까? 마이너스 4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좌표 자체가 3,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점 처리돼서 되는데 그 결과를 좀 곱하기 하라겠네요. 그러면 이제 정답 마이너스 4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각이등분선의 특징이죠. 이 부분들 오비하고 만날 때 이 변길이 b만큼에 해당하는 곳에 이제 내분점이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직선이 4사분면을 지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 직선을 걸어가는데 이 4사분면 여기를 좀 안 지나려면 어떻게 되는가요? 길기가 되면 안 되죠. 아무리 꼭대기 그래가도 언젠가 4사분면 여기 지나는 거니까 이런 거 안 되겠습니다. 그럼 길기는 양수 형태가 돼야 되겠고, 그럼 y절편이 커야 되는 거죠. y는 하고 정리하면 n-3 x 더하기 빼기가 되는 거예요. 이항시키는 거죠. 그럼 이제 6-m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겠고, 이 기울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고, y 절편 부분도 또 6-m도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원점 지나는 거, 이렇게 뭐 x축 이런 부분까지 가능한 거니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n 값이 3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아야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건가요? 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몇 개가 되겠습니까? 3, 4, 5, 6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4개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4, 4분면 직선이 지나지 않을 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 특징을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연립 1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개수가 5개가 되도록 A값을 조절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먼저 풀게 되면 X는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가볍게 나오겠는데요. 이제 마이너스 6도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이렇게 주면 5개가 되겠죠. 뭐 크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일 텐데 위쪽 거를 열심히 풀게 되면 a분의 3x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1 처리해 주겠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풀이를 해가면 되겠죠. 부동호가 바뀌면 안 되겠네요. x 값은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3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풀어가면 되겠죠. 해서 이렇게도 풀어가는 요 부분들, 요 숫자가 마이너스 3분의 a 숫자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되겠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까지 되는 거니까 요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더 풀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을 좀 곱하기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3 이렇게 쳐야 되겠고 이쪽은 6 이렇게 쳐야 돼 6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해당하는 숫자는 3, 4, 5 이런 형태예요. 3개의 숫자가 가능하겠습니다. 합을 구하라겠네요. 그러면은 얼마가 됐습니까? 12가 되는 건가요? 12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부분들 뭐 한쪽이 뭐 확실하게 부동호 방향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중심으로 해서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들이니까 개수는 뭐 5개를 정하게 되면 뒤쪽 이제 미지수가 포함된 부분들이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알 수 있으니까요. 주어진 내용 정확하게 잘 해석해서 실수 없이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4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걸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해줬는데요. 6제 곱한 결과를 물어봤습니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 요거 이거는 뭐 알파, 베타라고 처리해 준다고 보면 주어진 식은 요 앞에 x 마이너스 1을 곱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8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알파, 베타라고 해주면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이런 부분들이 8이 돼가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뒤쪽에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 부분들은 이번엔 여기다 이제 x 플러스 2를 좀 곱하게 해주면 x 세제곱 플러스 8은 0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감마 세제곱, 델타 세제곱 이런 부분들이 마이너스 8 되는 그런 특징. 근데 6제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주어진 식들은 이제 각각 다 제곱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을 이제 6제곱을 하게 되면 이제 결과들이 다 같아지는 거죠. 6제곱 하게 되면 이렇게 좀 6제곱 그러면 64 이렇게 다 같아지는 거니까 주어진 결과를 계산해 가려면 64를 좀 4를 좀 곱하면 되는 거예요. 4, 4, 16, 24, 25 이렇게 해서 256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1번이 바른 답이 돼가는 거죠. 주어진 식 2차 식이 크니 알파 베타가 갖고 있는 특징, 즉 세제곱했을 때 이제 8이 됩니다. 감마 같은 경우는 세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8이 됩니다. 라는 이 특징을 좀 정확히 잘 기억해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AB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에 내접하는 원, 내접은 반지를 가르쳐줬고요. AB 길이 15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더 긴 변을 H라고 했을 때 줄이고 늘리고 해서 또 다시 직각삼각형의 넓이 구하는데요. 일단은 뭐 반지름 3 표시해주고 길이를 여기 뭐 AB 이렇게 처리해줄까요? 그러면 일단은 좀 잘라서 길이가 같아지니까 A 더하기 B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15가 되는 거겠고
피타고라스를 해줘야 되겠죠. 3, 3 이렇게 쳐주니까 a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3의 제곱은 이제 15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전개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도 있겠고 6배의 a 더하기 b도 있겠고 더하기 99 두 번 나오겠죠. 이렇게 이제 15제곱 처리되는데 여기 이제 요 부분들은 이제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처리가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제 15제곱이니까 이렇게 좀 소거되는 그런 내용. 2ab는 6 곱하기 15 더하기 18 이런 형태가 처리가 되겠고 그럼 이거 얼마인가요? 30, 90에다가 108 이렇게 처리 되겠죠? 그럼 이제 AB 값이 얼마가 됐습니까? 54입니다라고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A 더하기 B, AB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뭐 T제곱 마이너스 15T 플러스 54 이렇게 처리해서 구하면 되죠. 그럼 이제 긴 변 어느 쪽인가요? 긴 변을 AC라고 하자. AC 이 부분들이 긴 변이니까 A 쪽이 더 길겠죠. 6, 9, 54니까 9, B는 6 이런 형태로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H는 줄이는데요. 여기 지금 12에서 좀 이제 줄이니까 줄여서 이제 10이 되겠고 여긴 얼마를 늘리나요? 3을 좀 늘리네요. 그러면 원래는 9였는데 늘려서 12가 되겠죠. 이런 형태에서 삼각형 넓이를 구해달라. 2분의 1, 12 곱하기 6. 왜 6을 쓴가요? 약분하는 거 벌써 머릿속에서 만드는데 10 이런 형태로 해서 60입니다라고 불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뭐 5번이 좀 답이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주어진 도형 특징에서 이렇게 A점에서부터 여기 이제 접점까지 만나는 길이가 좀 똑같아서 A 이렇게 처리되고 B 이렇게 처리돼서 A 더하기 B 관계식 이끌어내는 부분들 직각삼각형이니까 뭐 피타고라스 이렇게 해서 문자 사이 관계를 이용해서 A값 B값 즉 변기를 좀 구해가는 것이 풀이 핵심이니까요. 도형 나왔을 때 침착하게 배운 내용들이니까 이런 내용들 좀 잘 점검해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18번 시작합니다. x에 대한 연립부등식 열심히 풀었을 때 정수값이 존재하지 않기 위한 실수 a값의 범위를 좀 물어봤습니다. 처음 거부터 뭐 인수분해 잘 해야 되겠죠. 1 a 제곱에 마이너스가 붙고 이쪽에 6 이런 형태로 해서 인수분해해야 되는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범위 표시를 쭉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6하고 a 제곱하고 처리해서 이렇게 좀 범위 표시가 되겠죠. 이런 내용. 두 번째 것도 인수분해 되겠습니다. 1 해서 a-10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10하고 그 다음에 이건 뭐죠? 마이너스 a하고 10하고 이렇게 처리해서 사이범위 이런 형태가 처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는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들을 열심히 구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이제 정수가 없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일단은 마이너스 6 엄청나게 적은 숫자고 a 제곱 이렇게 쳐야 되는데 a 제곱이 좀 작은 숫자일 수 있죠. 문제에서 범위 부분들을 좀 살펴봤을 때 어떤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a 제곱 되고 여기 이제 이쪽에 이제 10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이쪽에 이제 a 제곱 값 범위에서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서 여기 이제 공통분을 새기는데 중요한 건 이제 a 제곱은 이제 10보다 큰 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정수가 존재하지 않다라고 얘기해 줬죠. 그러니까 요 값이 9가 되더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9가 되더라도 공통분이 안 생기겠죠.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요걸 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즉 a제곱 값이 9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지금 양수 쪽을 좀 논해야 되는 거니까 a 값이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라는 조건이 좀 생기겠습니다. 더 커져가면 뭐 정수 안 생기는 거겠죠. 그 다음엔 a 값이 점점 더 커져서 무슨 일이 좀 생길 수 있냐면요. 여기 좀 이제 a 제곱이 이제 점점 큰 숫자가 되겠고 이쪽에 숫자가 있는데 10이 이제 안쪽에 들어오겠죠. a 제곱보다 더 커지니까 이렇게 돼서 이쪽에 이제 마이너스 a 부분들 이렇게 좀 생기는데 이 숫자가 또 얼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7이 되더라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또 이번에 또 마이너스 a 값이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형태의 범위가 좀 생겨야겠습니다. 그러면 a 값이 7보다 작거나 같은 이렇게 범위가 추가돼서 만들어지면 되겠죠. 해서 a가 좀 존재하지 않는 부분들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뭐 최대 최소 부분들이 방금 써줬던 내용이 되겠고 이 둘을 좀 더하게 해주는 거니까 3하고 7 이 부분을 좀 더하게 해서 결과는 10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부분들 이렇게 인수분해가 좀 되겠고 이 부분들 이제 범위를 표시해 줬을 때 정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사실들 그러니까 공통 부분이 저렇게 생겨도 되는데 그 사이 이제 정수가 없어야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좀 더 이렇게 커져가서 안 생겨도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범위가 좀 생기는 거니까 주어진 부등식의 특징 이런 걸 조금 살펴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3,-4를 지나는 직선이 이참수하고 만나는 두 점에서 만납니다.
각도가 90도가 되겠고 길이들을 뭐 열심히 구해라 이런 얘기죠. 아하, 이런 건 뭐 좌표를 좀 이용해서 풀어야 되겠군요. Q점 좌표를 t, 그러면 이제 2t 제곱 이렇게 형태가 처리되겠죠. 이때 이제 OQ 기울기를 구하게 되게 되면 t분이니까 2t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부분을 좀 이용해서 이제 문제에서 이제 직각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면 OP 기울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2t분의 1 이렇게 처리돼야 되겠죠. 수직돼야 되는 거니까 이거 이제 수직 이론 관계를 좀 이용하면 그럼 이제 OP 직선 방정식을 구해갈 수 있는데요. 이거에 y는 이꼴 마이너스 2t분의 1x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 부분하고 2x 제곱하고 이제 교점을 좀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 x 이렇게 소거돼서 구하면 되니까 p점 좌표가 마이너스 4t분의 1 이론 형태로 해서 좌표를 구해가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요거 좌표 하나만 좀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직선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3,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직선을 그러니까 기울기를 모르니까 그럼 이제 m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x 마이너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4였죠. 마이너스 4 이런 형태로 해서 직선의 방식을 만들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이거 하고 이제 y는 이꼴 얼마죠? 2x 제곱인가요? 2x 제곱하고 이제 교점을 찾아가면 되는데 2x 제곱 mx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이항시키니까 플러스 3m 플러스 4는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만나는 점이 pq가 되는 거니까요. t, 마이너스 4t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두근의 곱을 이런 걸 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곱하면 이제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이게 2분의 3m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그럼 어떻게 처리되는가요? 3m 플러스 4 이런 부분들은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고 3m은 마이너스 2분의 8에 9 이렇게 처리되겠고 약분하니까 m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얻어지죠.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제 두근의 합 이런 걸 하면 되겠죠. t-4t분의 1 해주면 두근의 합이 2분의 m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처리되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4t를 곱하면 되는가요? 4t를 좀 이렇게 곱하게 해주면 이게 4t 제곱 여기가 이항시켜서 플러스 3t 여기가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가 되는가요?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해서 그걸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1, 1에 어디게 많으니까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t 값이 4분의 이렇게 되겠죠. t 값이 맨 처음에 양수돼 있으니까 이렇게 이걸 이용해서 좌표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q점 좌표가 4분의 1이 되겠고 p점 좌표가 4분의 1 제곱하면 16에 8분의 1 이렇게 해서 y 좌표 구하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4t분의 1이었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마이너스 1,2 이런 형태에서 좌표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열심히 구했는데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야? 길이 PO 길이 해서 그 다음에 여기 또 64에서 길이 열심히 구해야 되는데요. 원점하고 또 길이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1 더하기 4가 되겠죠. 4에서 이제 5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 여기는 64를 곱하는 이유가 있군요. 16분의 1 더하기 64분의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이것도 그러면 5가 되는데요. 5 이렇게 해서 결과는 10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1번이 좀 바른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주어진 부분들은 우리가 스스로 좀 식을 세우고 그 다음에 주어진 상황을 좀 정확히 잘 이용해서 풀어야 될 거니까 뭐 당연히 응용 문제가 까탈스럽죠. 근데 이제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Q점 좌표 놓고 수직이니까 그 수직을 이용해서 P점 좌표 놓고 그냥 좌표를 마구 놓은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주어진 정보 90도입니다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하고 이제 2차식하고 만나는 부분들이 PQ가 되는데 그 X좌표가 이제 근이 돼가는 그런 부분에서 또 근과 기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알아가는 과정. 그럴싸하게 풀이 진행되는 거 보셨죠? 좀 까탈스러우니까 연습장에다 좀 이런 부분들 좀 메모해가면서 직접 연습을 하면 좋은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논수령 문제 시작합니다. 지리산 국기 캠프에 참가할 학생들을 버스에 태우려고 합니다. 30명이 탑승하는 버스인데요. 22명씩 태우면 모두 못하는군요. 12명이 좀 남고 30명씩 타면 또 버스가 한 대가 남는 이때 버스 대수를 좀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학생 수를 좀 표현해 가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되겠습니까? 22명씩 태운다 했으니까 22x 해주면 이제 12가 이렇게 남은 거니까 이게 학생 수가 되겠죠. 자, 근데 버스 대수가 x대가 있는데 30명씩 태우면 한 대가 남고 여기 좀 1부 타고 여기까지 이제
태우는 거죠. x-2 한 대 한 대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x- 여기까지 꽉꽉 채우는 것보다는 학생 수가 많겠죠. 30에 x-2 요거보다 이제 학생 수가 더 많은데 그냥 크거나 같다는 형태로 좀 식을 세워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아유, 같다는 세우면 안 되죠. 그거보다 크겠죠. 여기 마지막 한 대 버스에 좀 타야 되는 거니까 22x 플러스 12 이렇게 쳐야 되겠고, 여기까지 꽉 채워 탄다면 30에 x 마이너스 이렇게 쳐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작거나 같아 이런 형태로 식을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다. 요건 이제 차가 한 대가 좀 남는 거죠. 이런 형태 좀 식을 세워가는 과정, 이 부분 좀 풀면 되겠죠. 30x 그러니까 8x가 되는가요? 이렇게 좀 이항시켜서 60 더하기 12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x 값이 70이니까 9870 이렇게 되는가요? 작다 처리하면 되겠고요. 여기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8x 여기가 또 그러면 어떻게 되죠? 30을 좀 더하기 이런 거죠. 42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x 값이 크거나 같다. 5 더하기 하고 이제 8분의 5, 8, 4니까 8분의 2 이렇게 4분의 1이군요. 이런 형태가 좀 처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x 값이 가능한 것은 이제 6, 7, 8 이런 형태로 해서 가능한 x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학생 수 구해가는 부분들 가장 기본적인 항목 좀 처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좀 잘하면 되겠죠. 버스 대수가 쭉 누적돼서 최종 x대 마지막 한 대 빈 거, 마지막 여기 하나는 이제 여기 이제 적게 타는 거죠. 그 다음에 x-2까지 꽉꽉 채워가는 거, 꽉꽉 채워서 타는 것보다는 학생 수가 많겠고, 그 다음에 x-까지 꽉꽉 채워가는 부분까지 학생 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부등식 세워가는 부분들 어떻게 세웠는지 조금 집중해가지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1번 논술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고대 고시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A점을 꼭지점을 하는 정삼각형 무게중심 좌표 1,0 직선 AB의 y절편을 구하고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B점 x좌표 C점 x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모양이 뭐 이런 식인가요? A점 정삼각형 다 좋고 B점 C점 이렇게 그래야 좌표가 작은 거죠. 무게중심 이런 거 가르쳐 준 거죠. 그럼 M 이런 부분 해야 되겠는데요. 2 루트 3 돼 있고 여기 좌표가 1, 0 되는 거 2대 1 이렇게 쳐야 되는 거잖아요. 됐죠? 그럼 뭐 그러면 이제 큰 틀에서는 3대 1 외분점이 되겠네요. 이걸 이제 1, 0하고 3대 1 외분점 2분의 3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고 2분의 됐고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그럼 저 m이라는 좌표가 나오죠. 2분의 1, 어떻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런 형태로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길이 자체를 좀 이렇게 5하고 좀 길이를 구하게 되면 이게 길이는 얼마인가요? 1에다가 3에서 이렇게 되니까 길이가 2인데요. 이게 실제 길이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길이 자체가 3 되겠네요. 그러면은 MB 길이는 루트 3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길이를 좀 이런 것도 좀 참고사항이 될 수 있겠죠. 여기가 이제 정삼각형 60도 이렇게 돼서 이제 길이 B가 이렇게 좀 처리되는 거니까 이런 내용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나중에 AB 직선 방정식 하려면 이제 B점 좌표를 좀 구해야 되네요. 그러려면은 요 기울기를 좀 열심히 구해야 되겠네요. 2에서 빼니까 1 빼다가 빼는 거를 루트 3. 그럼 이제 요거는 기울기가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됐습니까? 요런 형태. 직선의 방식 이용해서 길이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게 낫겠는데요? 길이가 되니까, 루트 3k 대 k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되면은 3, 4k 제곱에서 루트 씌운 부분이니까 2k가 되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루트 3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죠? k 값이 2분의 루트 3 처리되니까, 이게 실제 길이는 2분의 3 되겠고, 2분의 루트 3 이렇게 쳐야 되겠군요. m점 좌표가 있으니까 b점 좌표는 2분의 1에서 2분의 3 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찾으면 되겠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에서 2분의 루트 3만큼 올라가는 거니까 0을 하면 b점 좌표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그러면 a점 좌표는 또 2 루트 3 처리되어 있으니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어떻게 좀 열심히 좀 잘 구해지? 아이고, 잘못 구했습니다. B점 좌표 2분의 3만큼 왼쪽으로 가는데 2분의 1에서 이거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후후후후. 2분의 루트 3 이거 잘했죠. 이 마이너스 1은 0. 어이구.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면 직선의 방식 구하려면 기울기는 그러니까 3분의 루트 3 처리되겠고 x 플러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우리가 이제 직선 방정식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y절편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y절편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0,3분의 루트 3 이렇게 처리해서 정답 3분의 루트 3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좀 절차 부분들에서 필요한 요소들, 정삼각형, 무게중심 이런 부분들. 일단 뭐 AB 길이 구해서 길이 자체가 2 돼서 어이구 이게 좀 나중에 실제 길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2대 1 이런 걸 이용해서 m을 좀 구해 갔는데 실제 길이도 이제 2, 1 이렇게 되는 좌표. 일단 m 좌표 구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a 뭐 문제에서 가르쳐 준 좌표 g죠. g. 이거는 왜 뭐라고 했나요? AG 기울기를 이용해도 되고 AM 기울기를 이용해도 되고 그거 이제 수직이니까 이때 이제 B점 좌표를 찾아가는 절차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좀 필요한 부분들 원래 이제 뭐 이렇게 좌표를 잡아서 뭐 직선 방식 이런 걸 이용해서 풀 수도 있는데 이게 좀 기울기를 B를 이용한 거죠. 기울기 B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해서 B점 좌표 찾아가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센스 있게 좀 잘 이용하면 연산을 그나마 좀 줄여갈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좀 이용하는 과정들을 좀 지켜보면서 풀이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AB 지나는 직선 방정식은 뭐 곧바로 2점 나와서 세워가는 거니까 그다음부터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겠죠. 자, 21번 고세코시 문제 마지막 문제. 도형적인 특징이라든지 이런 걸 좀 살펴보면서 풀어야 돼서 좀 까탈스러웠는데 제가 설명한 부분들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좀 신경 써서 풀어야 될 몇몇 문항들 이번에 학습해가면서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고세코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